자,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질문을 받다 보니까 이 높임의 특수 어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나름대로 한번 좀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높임의 특수 어휘라고 하는 것이 높임의 특수 어휘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되게 애매하게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도 이거의 고증을 위해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나다 전화라는 게 있어요. 가나다 전화. 온라인 상담, 온라인 가나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대체로 이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서울대학교 국어와 관련된 국어국문학과나 국어교육학과 박사 또는 석사 과정 선생님들께서 대답을 해주고 계시니까 혹시 살다가 맞춤법이라던가 국어의 어떤 어휘라던가 내가 쓰고 있는 말들이 정확하게 쓰이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온라인 전화, 온라인 상담소나 아니면은 국어 상담 전화 1599에 9979로 전화를 해보거나 아니면은 상담에 글을 남기면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지금 밑에 이렇게 붙여놓은 자료는 국립국어원에서 상담 자료로 썼던 것들을 캡처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먹다에 대한 우리 그 높임법으로 드시다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또는 잡수시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자, 이 말이 과연 특수어휘로 되어 있느냐 또는 아니면 선생님 이것은 선어말 어미가 붙은 것일까요? 주체 높은 선어말 어미가 붙은 것일까요? 라고 하는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립국어원에서도 사실은 견해의 차이가 있다. 여기 보면 견해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고 있는 것처럼 딱 분명하게 뭔가 떨어지게 말을 해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능 시험에 나온다면은 우리 요즘 문법 추세가 항상 왜 긴 지문, 비문학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오고 그 지문에 막 설명이 되어 있죠. 이렇게 보고 있다. 이 설명을 근거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설명에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출제자의 견해를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선생님과 어떤 국립국어원의 일부 학자 선생님들의 견해와 그다음 선생님이 보고 있는 전공 서적의 그것을 쓰신 분의 어떤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 그 정도로 알아두고 만약에 항상 수능 문제라던가 모의고사 문제가 나온다면은 그 모의고사 출제자가 갖고 있는 견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미리 좀 말을 해줄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생각한 선생님의 견해는 이 정도라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자, 일단 먼저 드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 드시다라고 하는 말은 들다에서 온 말이야. 자, 들다에서 온 말인데 들다를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뜻이 나와요. 그 중에 4번 뜻을 보면 쌤이 여기 4번 뜻을 좀 캡처해왔어. 들다의 4번 어휘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먹다의 높임말로 쓰이고 있다라는 말 보여요? 사실 이 단어는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먹다의 높임말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럼 보면 그럴 거예요. 친구한테 야 아침 좀 들어라. 만약에 나의 아들한테 우리 아들 아침 좀 들어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먹다가 들다라고 하는 말이 먹다의 높임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표현된 만큼 이 들다라고 하는 것은 먹다의 높임의 특수 어휘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국어 방금 여러분한테 수업을 찍기 전에 그 온라인 상담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거기 있는 이제 선생님과 논의를 한 결과 이렇게 합의를 봤어. 그래서 그분도 만약에 교과서에 다른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면 교과서에 제시된 의견을 따르십시오. 하지만 일단 국립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견해는 이런 견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자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를 출제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튼 들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높임의 특수어이야. 그런데 이 들다라고 하는 말에 다시 한 번 더 뭘 붙이냐면 시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붙어 있는 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들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높임의 특수어휘이긴 하지만 이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더 붙여서 드시다라고 하는 말로 주체 높임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죠? 드시다는 들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기본형 들다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된 형태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드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만약에 표제어로 있다면 이거는 드시다 자체로도 높임의 특수어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드시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으면 검색되지 않을 거예요. 드시다라는 말을 사전에 찾으면 그 단어가 들다의 높임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들다의 높임형으로 나오지 않고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보면 드시다는 드습다라고 하는 다른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제시되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드시다 자체는 특수어휘가 아니야. 근데 들다라고 하는 말이 특수어휘인 거예요. 이게 특수어휘. 이 특수어휘에 플러스 시를 더 붙인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잡수시다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쳐보면은 검색이 돼요. 국립국어 대사전에 쳐보면 잡수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잡수시다라는 말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보면은 원래는 잡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존재를 했어. 그래서 옛말인 잡수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시대가 지나감에 따라서 우리 이 언어라고 하는 것도 생명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도 생성이 되고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막 사용되는 과정에서 바뀌어 오기도 하고 변화의 과정을 막 겪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너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소멸되기도 하고 다른 말로 변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잡수다라고 하는 말이 주체의 선어말 어미 시와 통합시킨 잡수시다라는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나 19세기 문헌부터는 잡수다라는 말에 시가 없이 쓰이는 경우가 많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현대국어의 잡수시다는 19세기의 선어말 어미의 통합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어휘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잡수시다라는 말은 잡수라고 하는 말에 시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가 결합된 형태였는데 이것이 19세기 이후에 현대에 오면서 잡수시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의 높임을 나타내주는 특수어휘로 굳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특수어휘로. 되겠죠? 그래서 잡수시 같은 경우에는 시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사용됐다라고 하기보다는 잡수시다 자체가
잡수시다 자체가 하나의 특수어휘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요거 이해가 좀 될까요? 그래서 들다 같은 경우에는 들다 자체가 특수어휘인데, 그러니까 뭐 대부분 주체를 높이겠죠, 그렇죠? 주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어휘인데 여기에 다시 뭘 붙여서 시라고 하는 선어말어휘를 더 붙여서 전체 드시다. 얘들아, 여기 있는 리을은 시 때문에 탈락되는 거야, 탈락. 자, 드시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겠죠? 그래서 드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가 뭐냐면 편찮다, 편찮으시다. 요 말이 굉장히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한 의견은 뭐가 있냐면 사실 이 편찮다라고 하는 말을 좀 일단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편찮다라고 하는 말은 편하지 않다, 를 축약해서 나온 말이 편찮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편찮다라는 말을 사전 찾아보면은 뭔가 마음이 거북하거나 괴롭다 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의시와 결합하여 병을 앓고 있다 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편찮다라고 하는 아이가, 즉 여기서 보면은 이 단어 자체에 편찮다라는 단어 자체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편찮다 자체는 특수어휘라고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친구가 편찮다? 우리 아들이 편찮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지 안 쓰잖아요. 그쵸? 자, 지금 국립국어원의 견해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편찮다가 높임에 나타내는 어휘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 보는 견해 자체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냐면 편찮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는 높임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 근데 편찮다라는 말은 항상 어떤 말과 함께 쓰이냐면은 의시라고 하는 높임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와 함께 쓰여서 이 자체가 주체 높임을 이야기하더라 하더라고 돼 있어. 근데 선생님이 전에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은 요 말이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한 말이다. 얘는 간접 높임인데 이렇게 특수어휘를 쓰는 것은 안 된다라는 설명을 했던 게 기억날까요? 자,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 편찮다라는 말을 어떻게 볼지.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동생이라던가 내 아들이라던가 내 제자라던가 근데 우리 반 아이가 편찮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처럼 편찮다라는 말은 대체로 높은 대상한테 쓰는 말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전공책을 찾아보다가 자,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이라고 하는 학교 문법,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임지룡 선생님이 쓴 전공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전공 책인데 이 책을 봤더니 자, 편찬타를 특수 어휘로 규정하고 있었어. 즉 국립국어원에서는 편찬타가 특수 어휘라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학교문법에서는 편찬타라는 말을 특수 어휘로 규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들다라고 하는 말에서처럼 편찬타라고 하는 특수 어휘, 높임의 특수 어휘에다가 의시라고 하는 어미를 더 더해서 이 전체적으로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는 단어 같아요.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딱 요 정도로 견해를 정리를 할게요. 딱 여러분들은 이 정도 견해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편찬타 같은 경우에는 특수어휘 플러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더 붙은 거. 자, 들다 같은 경우에도 특수어휘에다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더 붙은 거. 하지만 잡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그냥 특수어휘로 사용되고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